데미안. 작은 마을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10살 에밀 싱클레어는 신앙심이 깊고 깨끗하며 부드럽고 밝은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이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밝은 세계 외에도 하녀나 장인들을 통해서 불황자, 주정뱅이, 강도가 있는 어두운 세계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고 내면적인 대립을 느낀다.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모라는 아이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크로모는 흡사 직공들같이 어른스러웠는데 또래와 다른 어두운 느낌이 풀풀 풍기는 아이였다. 싱클레어는 크로모에게 돈을 뜯기면서 가족의 돈을 훔치고 가짜 돈을 가져가는 등의 편법을 쓰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세계에 빠져든다. 그러던 도중 반에 성숙해 보이는 전학생이 온다. 막스 데미안이라는 어른스러운 그는 싱클레어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고 데미안도 그런 싱클레어와 친하게 지내려고 접근해 온다. 그는 처음부터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 나오는 이마의 표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싱클레어를 어지럽게 만든다. 아벨을 죽인 카인이 이마의 표식을 받은 것은 그가 강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보상을 받은 것이라는 그의 말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고 좋든 싫든 그럴듯한 거짓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그를 점점 마음에 들어한다. 하지만 그 뒤로 싱클레어는 계속되는 악몽에 빠지면서도 여전히 크로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날에 괴로워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걱정을 산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고민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에게 크로모에게서 벗어나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크로모의 기척은 감쪽같이 사라진다. 데미안은 그저 크로모와 한 차례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 위력에 감탄한 싱클레어는 자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가족에게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고 용서받는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데미안을 까맣게 잊고 만다. 그는 이 밝은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년이 지나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다시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데미안은 의젓했지만 선생님에게 아부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려 했기 때문에 그부들과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싱클레어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또 수년이 지나서 견진례를 받을 때쯤에 데미안과 친해지게 되는데 견진 수업 중 카인의 표적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의 관련성을 또다시 느끼기 시작한다. 데미안은 수업 때마다 점점 싱클레어의 자리에 가까이 가고 결국 바로 앞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가 싱클레어 앞에 앉은 이유와 더불어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싱클레어는 자신의 신앙심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뇌에 빠진다. 데미안은 수업 때마다 배운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싱클레어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고 데미안은 자신의 말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그에게 진실은 나중에 깨달을 것이라는 말만 한다. 어쨌든 싱클레어는 그의 사상에 점점 젖어가던 차, 그렇게 언변이 좋고 호의적이던 모습과는 또 다른 차갑고 죽은 듯한 모습의 데미안을 보고 전에 없던 거리감에 고독을 느낀다. 견진례가 끝나자 싱클레어의 일상도 목석 같은 데미안의 모습처럼 뒤틀리고 방학이 되자 답답함에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 즈음 데미안은 나름대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만다. 방학이 끝나고 고향과는 떨어진 도시의 김나지움에 전학을 간 싱클레어는 선량하고 예민한 아이에서 무감각하고 시크한 소년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일상에서 고독을 느끼며 인생 무상을 탐닉하던 싱클레어에게 유일한 낙은 알폰스 베크라는 기숙사 친구를 만날 때였는데 싱클레어보다 연상인 그는 툭 하면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알폰스 베크는 어른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싱클레어는 점점 호기심에 빠졌다. 술에 점점 취해가던 싱클레어는 문득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생겼고 그 순간 자신에게 펼쳐져 있던 밝은 세계를 자신의 발로 짓밟았다는 생각이 든 그는 자책감에 휩싸여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미 어두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떠받들어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 싱클레어는 이미 김나지움에서 퇴학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무엇보다 간간히 생각난 데미안에게 편지를 써도 답장이 오지 않자 그에게 증오감마저 품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 사감의 경고장을 받고 아버지가 찾아온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화가 난 아버지에게 오히려 대들었고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온 싱클레어는 시들시들한 모습으로 가족을 놀라게 한다. 밝은 세상으로 돌아온 싱클레어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데미안을 찾아가 보지도 않은 채 겨울을 보냈다. 다음해 싱클레어는 다시 도시로 나가 봄을 맞이하던 중 알폰스 베크와 첫 만남이 있었던 공원에서 어느 소녀를 만난다. 그는 그녀에게 단테의 신곡에서 이름을 따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이며 남몰래 짝사랑을 하기 시작했고 술과 어두운 거리에서는 벗어났지만 반대로 베아트리치에 대한 사랑은 광적인 감정이 되어갔다. 싱클레어는 그녀와 단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구원받았으며 그 사랑은 온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가장 이상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버릇을 들기 시작했는데 문득 그림을 본 그는 기겁한다. 그 얼굴은 바로 데미안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노발리스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리고 초상화 밑에 특히 감동한 구문을 적어 넣는다. 운명과 감정은 한 개의 개념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데미안에 대한 동경심이 다시금 피어오르던 싱클레어는 술과 가까웠던 과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린다. 어느 방학 기간에 고향에 돌아와 술집에 드나들던 싱클레어는 우연히 데미안을 마주쳤던 적이 있었다. 그는 싱클레어가 두려워하는 과거 이야기 대신 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가 술을 왜 마시는지를 돌이켜보라는 식의 충고를 했고 싱클레어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었다. 현재에 이르러 다시 한번 데미안의 말을 상기해본 싱클레어는 자신의 굴욕적인 과거의 추억을 모두 들추어내며 그 말의 진위를 곧 깨닫는다. 그리고 간밤에 뒤죽박죽 얽힌 기억들과 함께 데미안이 싱클레어네 집에 해묵은 문장을 언급했던 사건에 대한 꿈을 꾸게 된 싱클레어는 잠에서 깨자마자 그 문장을 더듬어 그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큰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생생한 매와 같았다. 그는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붙였다. 이런 사건을 겪은 싱클레어는 다시 모범생이 되었고 김나지움을 무사히 졸업했다. 베아트리체도 어느새 데미안의 그늘에 가려 싱클레어의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답장을 받았다. 다시 고향에 돌아온 싱클레어는 수업 쉬는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종이 쪽지를 발견한다. 싱클레어가 자신이 그린 새에 대한 생각을 채 지우지 않았을 때였다. 답장의 내용은 이랬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